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2학년 아들 2명 있어요. 남편은 둘째고 위로 누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형님이죠. 형님한테는 20살짜리 딸이 하나 있습니다. 형님은 이혼하셨습니다. 첫 남편이 바람을 피웠거든요. 어리숙한 사람이었는지 딱 한 번 그랬던 걸 바로 틀린 거였죠. 딸 아이가 10살이 될 때까지 그 일로 욕하고 싸우고 쫓아내기를 반복했다고 해요. 따로 살았다가 합치기도 여러 번이었고요. 그러다 결국 이혼한 거였죠. 형님 전 남편은 태국에서 해산물을 한국으로 들여오는 사형을 시작하면서 대박이 났고 이혼하면서 판결난 악육비 이상의 돈을 매달 보내주고 있었습니다. 딸은 또 지극히 사랑하더군요. 형님은 이혼 후 도저히 딸 아이를 옆에서 챙기거나 건사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심각한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으로 심신이 다 망가진 상태였었죠. 그나마 제정신일 때도 예민해서 본인 친정인 저희 시댁에 와서도 욕지거리를 하며 난리를 피웠습니다. 그러다가 조카 딸 아이가 15살이었던 어느 날 겨울 거의 통곡을 하면서 지 외할머니 그러니까 저희 시어머니께 한밤중에 전화를 했더랍니다. 엄마가 술만 마시면 때리고 욕하고 학교도 못 가게 교복도 다 찢어버렸다고 시어머니는 저희한테 바로 진화하셨고 제 남편은 누나 챙기러 전 아직 아이인 조카 딸아이 챙기러 한밤중에 강동구에서 경기도 오산까지 찾아갔죠. 갔더니 정말 사랑 살 곳이 못 되더라고요. 쓰레기통만 봐도 밤 한 번도 안 해먹은 드라면 봉지뿐이었어요. 아이는 2년 전에 만났을 때랑 키가 별 차이 없더군요. 몸은 더 말랐고요. 저 보자마자 품에 달려와 안겨 소리내 울지도 못하고 발발 떠는데 머리카락을 가위로 마구 잘라놨더라고요. 형님은 거실에서 잔뜩 취한 채로 흔들어 깨워도 못 일어날 만큼 인사불성으로 누워있었고요. 그 길로 저는 아이 데리고 운전해서 집에 왔고 남편은 다음날 아침까지 형님이랑 같이 있었어요. 아이 재우고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에 며칠 못 갈 것 같다고 대신 전화하니 담임 선생님도 형님이 어떤 상태인지 알고 계셨던 듯 하더라고요. 담임으로서 챙기기는 것도 한계가 있었겠죠. 남편은 다음날 늦은 밤에나 들어왔어요. 누나 병원에 입원시켰다고 당장 병증 있는 거 치료 끝나면 재활원으로 옮겨 넣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시아버님께서 남긴 유산이 좀 있어서 형님 치료비는 시어머니가 감당이 가능하셨어요. 문제는 의제 조카 딸아이의 거취였죠. 형님 밑에 아이를 뒀다가는 정말 사단이 나도 날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혼자서 거동도 힘드신 시어머니 보고 중학생 딸 아이 맡으시라고 할 수도 없었어요. 주위에 딸 키우는 친구나 언니들이 있어서 조언을 달라고 하면 네가 지금 얼마나 속없는 짓을 하는 건지 아느냐? 머리 검은 짐승 거두는 거 아니다. 네 조카 애가 밖에서 어두운 표정하고 돌아다니면 네 신랑이랑 네가 엄청난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반응들 뿐이었죠. 다들 그냥 보호시설로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친지가 그래도 이렇게 지척에 사는데 보호시설에서 받아주지도 않을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 한창 상처 많이 받을 나이에 아빠 일거 엄마한테 학대당해 친인척한테까지 버려지면 이 아이 인생 망가질 것 같던군요. 그 죄는 또 누가 다 받나 싶었어요. 신랑은 저한테 미안해서 데리고 있고 싶어도 입은 못 대고 제 눈치만 보고 있었고 저도 아직 어린 두 아들내미에 갑자기 사춘기 소녀까지 케어한다는 게 상상 이상의 괴로 우밀첫 같아서 결정이 철대 쉽지 않았어요. 그대로 한 달 반을 끌었습니다. 아이가 초겨울에 머리카락이 죄 뜯긴 채로 우리 집에 온 후로 한 달 반을 그렇게 방치했었죠. 주말 포항 저희 집에서 3일을 재우고 학교는 가야 한다고 아무도 없는 그 칙칙하고 아이에게는 악몽 같은 기억만 가득한 집에 몰려보냈었습니다. 그것도 혼자서 말이에요. 그리고 더 이상 학교라는 핑계도 없는 방학 동안에도 혼자 뒀죠. 그런데 도저히 용단이 서질 않았습니다. 핑계지만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조카 아이를 곁에 두자고 결심할 수 있었던 건 우리 큰아들 때문이었어요. 이미 남편 마음은 데려오고 싶어 하는 게 눈에 다 보였고 저 혼자 결정하기는 너무 큰 일이었죠. 그래서 비겁게 아직 초등학생인 아들에게 주말 낮에 피자 시켜주고 먹이면서 은근슬쩍 물어봤습니다.
사촌 누나랑 같이 살면 어떨 것 같냐고 그걸 물어오면서도 아이의 말에 걸정을 맡기려고 하는 제가 부끄러웠죠. 사실 당연히 같이 살게 될 우리 아들들에게도 의견을 물어보는 건 당연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전 아이들이 싫다고 하면 바로 맘 접으려고 했었어요. 비결했던 거죠. 아이들은 사촌 누나가 어떤 상황인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고 맞녀는 못 보고 살던 사이였었어요. 우리랑 왜 같이 살아? 라고 큰아들이 물어봐서 고모가 좀 아파서 누나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라고 했어요. 그런데 큰아들이 대뜸 좋아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리어 제가 물어봤죠. 왜? 라고. 그랬더니 수년 전에 형님 댁이랑 우리랑 아버님 살아계실 지게 시골 아버님 댁에 갔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버님 어머님은 시골에서 소 키우시던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방학이면 애를 데리고 시골 댁에 피서울 갔었죠.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는 축사 다 정리하고 어머님 모시고 올라왔고 같이 살진 않지만 지척에 모셨죠. 아직 70대 초반이라 젊은 할머니시지만 워낙 젊어서 고생을 많이 하셔서 허리도 굽으시고 골뱅이 목셨거든요. 무튼 우리 큰아들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내가 저학년 동생일 때 할머니 집에 놀러 갔었잖아. 그때 낮에 물놀이하고 피곤해서 일찍 잤거든. 응, 엄마도 그때 기억난다. 그때 저와 신랑, 형님과가 그때 당신의 고모부님은 애들이 다를 일찍 자니까 신나서 읍내에 나가 맥주 한잔하고 오겠다고 하고 집에는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아들, 조카만 있었거든요. 엄마도 기억해. 하여튼 엄마 아빠 다 없고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나랑 승찬이랑 누나만 있는데 갑자기 승찬이가 자다가 깬 거야. 그리고는 엄마 아빠 어디 갔냐고 하면서 울기 시작하더라고. 그때 나도 1학년이고 어려서 그런지 승찬이가 우니까 나도 막 눈물이 났어. 근데 난 형이잖아. 그래서 꼭 참고 있는데 누나가 승찬이를 꼭 끌어안아 주고 눈물도 닦아주고 달래주고 막 그랬어. 할머니가 안아줄 때도 계속 울었는데 누나가 안아주니까 뚝 그치더라고. 그 다음 날에도 계곡에서 나는 동생이랑 노는 거 엄청 귀찮았는데 엄마가 승찬이 자꾸 챙기라고 하고 엄마는 요리하느라 바쁘고 그래서 엄청 짜증 났었거든. 근데 누나가 승찬이 데리고 잘 놀아줘서 나도 엄청 신나게 놀았었어. 누나 있으면 또 승찬이랑 잘 놀아줬겠지? 그럼 진짜 좋겠다. 나 진짜 승찬이 귀찮아 죽겠어. 라고 우리 큰아들이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 말이 저는 본인 귀찮은 거 덜 수 있어서 라기보다는 누나가 좋다로 들렸어요. 동생 귀찮아하면 못 쓴다고 저한테 잔소리를 좀 듣긴 했네요. 그래도 당연히 막내는 형딸아쟁이니까 형이 좋다니까 자기 기도 좋다고 하더군요. 누날 기억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신랑 들어왔을 때 애를 재우고 맥주 한잔하면서 조카 데려오자고 했어요. 신랑이 제 손 꼭 잡고 울면서 미안하고 고맙다고 하던 모습이 너무나 짠했습니다. 형님 병원에 계신 동안 그 아이 혼자 자취하듯 자기 집에 겨울방학 때까지 지냈어요. 방학하고 나서는 밤에 게임하고 낮에 자고 그런 생활을 반복했나 봐요. 다행히 아이가 좀 당찬데 도선은 지키는 아이라 나쁜 친구들이랑 어울려 놀지는 않는 것 같았죠. 애초에 일이 터졌을 때 애 아빠한테 전화해서 아이의 상황을 알렸는데 사업차 태국에 가 있던 애 아빠는 아이가 태국으로 오길 바랬지만 아이가 한국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 상황에 자기 아빠한테 가면 엄마 정말 죽는다고 맨날 때리고 욕하는 엄마가 정말 밉고 싫지만 진짜 죽어버리는 건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랑 남편이 고래도 혼자 지내는 건 아닌 것 같다. 엄마 괜찮아지면 그때 다시 한국 들어오면 되지 않느냐 설득했지만 아이가 절대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어찌나 고집이 세던치 그때 어떻게든 설득해서 보냈어야 했는데 그러질 못했던 게 한이 됩니다. 결국 한 달만을 고민하고 아이가 중3으로 올라가기 직전인 상황에 제가 데려오라고 한 거였어요. 이미 일주일에 한 번은 가서 집 청소도 해주고 반찬도 추고 매 미니 배달 음식 먹지 못할 정도의 적절한 용돈로 좀 주고 그러고 있기는 했지만 막상 데리러 가니까 아이도 많이 외로웠는지 바로 따라 나서더라고요. 다니고 있던 학교에 미련도 없다고 하더군요. 아마 집안 환경이 이러니 아이가 학교에서도 은근히 따돌림을 당하고 있던 모양입니다.
저희 집 근처에 새로운 학교로 전학시키고 짓궂은 아들내미들한테도 누나 말 잘 들으라고 단단히 교육시켰어요. 어차피 학원 가거나 나가서 뛰노느라 하루에 몇 분 있지도 않는 애들 공부방을 조카 방으로 줬습니다. 엄청 좋아서 침대 넣고 헹궈 넣으니 책상 놓을 자리도 없더라고요. 중3이라 한창 공부해야 할 시기일 테니 집에서는 남동생들 때문에 공부 안 될 테니까 아파트 단지 상가에 있는 독서실도 끊어줬습니다. 성적이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반에서 10등 안에는 드는 등수였거든요. 한 번도 학원은 안 다녔답니다. 상처가 많은 아이였을 텐데 제가 알면 속상해할까봐 당차에 지내는 길 보면서 제 마음이 다 아프더라고요. 안쓰러워서 형편상 종합학원 보내주는 건 그렇고 수학이 좀 약한 것 같길래 수학보습 학원을 보내줄까? 라고 했더니 우물쭈물 인터넷 강의만 좀 신청해 달라고 하더군요. 아이는 새 학교에서 나름 적응도 잘 했습니다. 수학 여행에서 맥주 마시다 들렸다고 학교에 한번 불려가진 했지만 어째 같이 맥주 마셨다고 서 있는 친구를 꼼새가 절대 누구 해코지할 애들은 아니더라고요. 호되게 혼내고 한 달 동안 용돈도 반으로 줄이기는 했지만 속으로는 맨날 애어른 같던 애가 진짜 나이답게 논 것 같아 안심이었습니다. 맥주 맛 어땠냐고 물어봤더니 너무 맛없었대요. 형님은 차도가 좀 있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은 알코올 때문에 상한 몸 상태 회복하는 데만 1년이 넘게 걸리고 그 후가 진짜 중독 치료 과정인데 간경화도 많이 사라지고 뇌 기능도 어느 정도 회복했다고 하더라고요. 형님이 저 볼 면목이 없다고 저 면회 안 왔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많이 나아졌다고 해서 뵈러 갔었죠. 딸 아이 안부를 열심히 물으시다가 갑자기 엄청 걱정스러운 투로 실은 딸 아이가 아직도 초경이 없다고 혹시 그 집 가서 시작하지 않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16살까지 초경이 없다니 충격적이었습니다. 솔직히 전 아들 둘만 키우다 보니 제가 여자여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우리 남편은 말 한마디도 조심조심이었어요. 아들내미들이랑은 친구처럼 서로 바보, 멍충이 하면서 노는 아빠였는데 16살 소녀. 란이 참으로 어려워하더군요. 형님이 정말 쾌차해서 아이를 보듬을 수 있는 정신상태로 거듭나면 당연히 아이는 엄마에게 보낼 생각이었습니다. 여전히 애 아빠는 태국으로 아이가 와서 외국인 학교 다니며 지냈음 했지만 아이가 엄마가 있는 한국에 여전히 있고 싶어 해서 저희가 한동안은 부모가 되어주기로 했었죠. 어떻게 해야 이 아이의 이 시기가 나중에 커서도 악몽이지 않을 수 있을까? 매일 같이 고민했었네요. 철을 좀 더 편하게 생각해서 눈치 보지 않고 또래 아이들처럼 투정도 부리고 괜히 반항도 하고 그러면 오히려 기쁠 것 같았고요. 그때는 너무 애어른 같아서 저 속이 얼마나 골마 터졌을까 생각하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조카 친아버지는 그래도 딸에 대한 애정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동안 딸아이를 자주 찾지 못했던 건 다를 예상하시겠지만 형님이 아이가 아빠를 만나는 걸 극도로 싫어하고 히스테리를 부렸기 때문이었어요. 가공 아빠랑은 엄마 몰래 통화하는 정도였는가 봐요. 친부랑 조카가 사이가 나쁜 것도 아니었습니다. 형님은 딸과 아빠 사이 끊어놓으려고 했던 것 같지만 그래도 친우가 아버지로서 자존심 세우지 않고 끊임없이 사과하며 천천히 딸 아이와 교류했는가 와요. 조카는 그렇게 자기가 아빠랑 같이 있는 걸 엄마가 싫어하는데 정신적으로 불안한 엄마를 두고 아빠한테 가면 정말 무슨 일이 날까 봐 걱정했던 개 같습니다. 당연히 친부는 아이가 태국은 안 가겠다. 하나 본인이 다 정리하고 들어올까도 고민했었죠. 하지만 저기 사업이 커지면서 회사에 딸린 사원들도 많아졌는데 자기가 여길 다 접어버리고 가면 깡그리 실업자 되는 거잖아요. 그 중에는 어린 동생을 줄줄이 딸린 소년. 소리가 가정도 몇 있어서 도의적으로나 정말 일적으로나 다 전고 확 와버리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이는 반에서 10등 안에 들 정도로 공부도 잘 했습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적응해 줄 거라곤 생각도 못했어요. 기말 때는 더 잘할게요 라고 힘없이 얘기하는데 제가 성적은 안 올려도 되니까 몸무게 좀 올리자고 했더니 살모하더군요. 친구들이 말라서 좋겠다고 부러워한다고 초경 문제는 우선 아이 기본 체력이나 신진대사를 정상으로 만드는 게 우선인 것 같아서 잘 먹이고 잘 보듬으려고 정말이지 제 선에서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아이 엄마도 점점 정신적으로 회복하길 바랬네요.
허나 이상하게 형님은 점점 더 증세가 심각해지셨어요. 환청이 들린다고 하시질 않나 혼자서 누군가와 대화를 하시질 않나 그래서 결국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셨네요. 그래서 계속 저희는 아이의 부모 역할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아이는 저희 집에서 딸로 자랐고 대학원학까지 했습니다. 대학에 입학하면 저 아이 아빠가 자취를 할 수 있게 돈을 주셨다면서 원룸을 얻어서 나가겠다고 하더군요. 그동안 감사했다고 말하면서 눈물 그렁그렁한 상태로 저와 남편을 번갈아 안아주는데 정말이지 마음이 정하고 아팠습니다. 아직도 저에겐 어린 아이 같은데 이렇게 잘 자라주어 너무 기특했고 고마웠어요. 그리고 아이 아빠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 여름에 휴가를 한국으로 들어와서 딸이랑 같이 국내 여행을 할 계획이라고 하더군요. 좋은 생각인 것 같아서 조카 애한테 너무 잘 됐다고 잘 다녀오라고 말했더니 제 눈치를 살짝 보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엄마한테 말하면 어쩌나 뭐 그런 생각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엄마가 혹시라도 알까봐 그러는 거지? 걱정 마. 갔다 오면서 내 선물 꼭 사와야 해. 도라르방 열쇠고리 같은 거. 뭐 이렇게 말했더니 표정이 풀려서 다녀오겠다더군요. 조카와 친구의 여행을 일주일 앞둔 날 백화점에서 산 캐리어랑 배낭 가방을 선물해주고 싶어서 조카가 사는 원룸 앞에 갔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조카 집으로 들어가려던 찰나 조카가 갑자기 급하게 슬리퍼를 신고 주차장으로 달려나오더군요. 뭐지 내가 온 걸 봤나? 싶어서 저도 너무 반가워 조카에게 다가가려 했는데 조카가 누군가에게 달려가 안기는 겁니다. 누구지? 싶어 자세히 보니 제 남편이었어요. 뭐지? 우리 남편도 조카 챙기러 온 건가? 그 둘을 보면서 미소를 짓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얼굴은 분노로 가득 차게 돼버렸습니다. 그 둘이 갑자기 입술을 부딪히는 겁니다.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멀어서요. 그래서 조금 더 가까이 가서 그 둘을 지켜봤습니다. 그 둘은 갑자기 뜨겁게 애정행각을 하더군요. 대낮 주말 주차장에 서서 말이에요. 그러더니 뭐가 급했는지 두 손을 잡고 원룸으로 올라가더군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꿈인가? 도대체 이제 뭐지? 내가 뭘 본 저지? 저는 당장 그 둘의 뒤를 따라갔어요. 이미 방에 들어갔더군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이 지나 제 남편이 문을 열면서 여호 왔어. 일주일 후에 우리 수정이 여행 간다고 해서 선물도 총 주고 조언 좀 해주려고 왔는데 당신도 왔나 보네 라고 하더군요. 뻔뻔한 남편 불에 립스틱 자국을 보니 더 열이 받더군요. 외숙모 오셨어요. 안 그래도 외삼촌 혼자 오셔서 좀 섭섭했는데 너무 잘 됐다. 이렇게 말하는 그녀가 제 남편에게 저는 차분하게 말을 했습니다. 너네 도대체 무슨 사이야? 제가 이렇게 말하자 두 놈 서로 눈치를 주고 봤더니 마치 짝이라도 한 듯이 무슨 말이냐고 팔짝 뛰더군요. 당연히 조카와 삼촌 사이지 무슨 사이냐면서요. 내가 다 봤다고 더내 요 앞에서 쪽쪽거리는 거다 지켜봤다니까 잘못 본 거라고 하면서 온갖 변명을 늘어놓더니만 제가 눈에 보이는 물건들 다 집어 던지면서 소리를 지르니 갑자기 저희 조카 미친 듯이 저보다 크게 속니 지르면서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잤어요. 그게 뭐가 문제예요? 나는 평생 우리 아빠 한 번 못 만나고 살았어요. 나는 외숙모 아들들처럼 좋은 엄마, 아빠랑 같이 살고 싶었어. 외삼촌이랑 같이 있으면 아빠랑 같이 있는 것 같고 너무 좋아서 같이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좋아하게 됐어. 사랑 좋아하는 게 죄야? 죄냐고? 그리고 내 앞에서 물건 던지거나 소리 지르지 마. 미쳐버릴 것 같으니까 당신도 내가 우리 엄마처럼 미쳐버리면 좋겠어? 좋겠냐고?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